안으로 들어가시죠. 위험합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백부님, 이리 풍랑이 거센데 위험한 가판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광민아, 너 우임금 얘기를 아느냐? 네? 우임금이요? 그래, 하나라의 시조 말이다. 하루는 우임금이 배를 타고 가는데 황룡이 나타나 배를 등으로 치받으려 했다지. 모두가 놀랐지만 우임금만은 태연했다. 그러자 오히려 용이 놀라 도망을 갔다는구나. 우임금은 용이 무섭지 않았나 봅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우임금이 그랬단다. 삶이란 본래 잠시 머물다 가는 것. 죽음이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어찌 이깟 일로 심신의 화평함이 흔들리겠는가. 우임금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민아, 우리가 탄 이 영국 선바, 이번이 마지막 항해라더구나. 네, 너무 낡아서 더는 쓰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거 꼭 누굴 닮은 것 같구나. 네? 낡아지면 사라지는 게 배나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허나 노쇠했다 아쉬워할 건 없겠지. 언젠가는 멈추게 될 걸 알지만 오늘도 이렇게 풍랑에도 아랑곳 않고 먼 바다를 헤쳐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니겠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3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1919년 4월 11일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그때 서간도에서는 이미 한족회가 결성되면서 무장투쟁을 이끌 군 정부가 만들어진 상태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통합을 요구해왔고 서간도의 독립군은 반발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들을 설득했다. 동지 여러분, 한민족에게 어찌 두 정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지 분산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는 양보하되 대신 우리는 군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편은 어떻겠습니까? 군정부를 군정사라 고쳐 부르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군사력을 더욱 굳건히 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3.1 만세운동 이후 늘어난 독립군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신흥무관학교가 새롭게 꾸려졌다. 유하연 고산자의 본교를 두고 동하연 합리하와 쾌대무자의 분교를 만들었다. 일본군 장교 출신의 지청천, 김경천은 체계적인 독립군 양성에 큰 도움이 됐다. 어서 오시게 일소. 북로 군정서 김자진 사령관에게서 요청이 왔네. 독립군을 가르칠 교관이 필요하다니 우리 신흥무관학교 출신 중에서 몇 명을 보내야겠어. 알겠습니다. 지청천 대장에게 말하겠습니다. 교관과 교재를 북로 군정서로 보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학생들이 무관학교를 떠난 것이 무기 때문이라 들었네. 무기도 없이 나무 총만 갖고 무슨 독립전쟁을 하냐고 했다지. 네, 성급한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다들 한시라도 빨리 전투를 벌이고 싶은 안달이죠.
그 학생들 말이 영 틀리지는 않은 것 같네. 당연히 무기가 있어야지. 그간 자금이 부족해 망설였는데 이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네. 무기를 마련할 방도를 서둘러 찾아보세. 무기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중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무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체코군이 무기를 팔아 귀향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무기가 갖춰지자 사령관 지청천은 곧장 부대 편제를 전투태세로 갖췄고 이후 본격적인 무장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석주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 그러나? 무슨 일인가? 선생님, 마적대가 훈춘성을 공격해 경찰서를 부수고 민가에 불을 질렀습니다. 일본 영사관까지 공격해서 영사관 안에 있던 일본인까지 죽었다 합니다. 아니, 마적대가 일본 영사관을?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선생님, 지금 훈춘성을 공격한 게 마적대가 아니라 독립군이라는 거짓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건 음모입니다. 음모. 다 죽여버려라! 불을 질러라! 불을! 일제는 훈춘의 일본 영사관을 불태운 게 조선의 불량선인들 짓이라며 중국에 압력을 넣었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주둔을 통보하고 대규모 병력을 만주 땅에 배치했다. 일제의 간도지역 불량선인 초토화 계획에 맞서 독립군은 화룡현 청산리 일대에 모여 일전을 준비했다. 다들 탄환은 충분한가? 김저진 대장, 한 사람당 200벌씩입니다. 모자라면 6탄전이라도 벌여야죠. 대장님, 6탄전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부터 6탄전이라면 제가 왕 먹었습니다요. 조용. 적들이다. 자, 모두들 장전. 내가 먼저 쏠 때까지 아무도 쏘지 마라. 알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지금이다. 매복이다. 적을 반격하라. 반격! 첫 전투는 청산리 백원평에서 벌어졌다. 오전 9시에 시작된 총격전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됐고 마침내 일본군은 2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뒤로 한 채 도망치기 시작했다. 대장, 적들이 도망갑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와, 우리가 이겼다. 청산리 백원평에 이어 이도구, 완노구에서는 홍범도 부대가 새벽까지 혈전을 벌인 끝에 일본군 400명을 사살하고 또 한 차례 승리. 그러나 일본군은 이후 전열을 재정비해 대포와 기관총을 앞세워 또다시 공격해왔다. 공격하라! 공격! 그러나 한 번 꺾여버린 사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고 일본군은 산중에 엄폐돼 보이지도 않는 우리 독립군들과 싸우며 두려움 속에 허둥대느라 사망자만 속출했다. 이후 천수평, 어랑촌, 만록구, 고동하 잇따른 전투에서 모두 독립군의 대승. 일본군은 1000명이 넘는 전사자와 3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 완벽하게 패배하고 말았다.
청산리 전투 이후 독립군들은 일본군이 공격해 오기 힘든 지역을 찾아 더욱 험난한 산중으로 피해 들거나 러시아 쪽 국경지대로 이동했다. 이후 일제는 더욱 악랄해졌고 한인만 보면 무조건 학살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만들 주시오. 아이한테 뭐하는 짓이오? 이제야 나타나시는 건가? 그래, 용감한 그대는 누구신가? 삼원포 삼광학교 교장 김동만이요. 김동만이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래. 그 유명한 형님을도 없구만. 서로군 장사 참모장 김동삼. 김동만이 형 김동삼은 어디에 있나? 김동삼! 어이구. 김동만, 마지막으로 묻겠다. 김동삼 어디 있나? 이놈, 나는 모른다. 그래? 이놈들, 날 죽여라다! 일송 김동삼의 아우 김동만. 그는 끝까지 형의 행적을 말하지 않았고 결국 일본 토벌대의 손에 희생되고 말았다. 비보는 이내 일송에게 전해졌다. 막지 마라. 가야 한다. 참모장님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참모장님도 위험합니다. 곳곳에 토벌대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개죽음입니다. 가야 하는 길이다. 가시밭, 지뢰밭이어도 가야 한다. 고난을 함께했다. 나 대신에 죽은 내 아우다. 내 손으로 거두어야 한다. 제발 나를 놓아라. 참모장님. 일송은 곧장 삼원포로 향했다. 그의 손으로 아우의 시신을 거두고 충격에 정신을 놓아버린 제수와 조카들을 챙겼다. 삼원포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학교는 부서지고 추수해 놓은 곡식들마저 불태워져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1920년 경신년, 그해 가을에서 겨울까지 일제의 만행에 학살된 간도 땅의 조선인의 수는 3천을 넘었다. 일송,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대한독립당, 광복군 총영, 광한단, 벽창의용대, 보합단. 이리 되면 남만주의 큰 독립군 단체들은 모두 하나가 된 셈인가? 그렇습니다. 총장의 최상덕, 비서장 고할신, 민사부장 이천민, 실업부장 변창근, 경무감 전도권, 사령장 김창원을 선출했고 저는 교육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대한통군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대한통군부라. 좋네, 좋아. 이제 다시 시작이구만. 그래, 다시 시작이야. 아유, 자, 광복 개업도 좋지만 식사도 좀 하시지요. 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선생님, 결국 이승만이 쫓겨났답니다. 임시정부에서. 그렇잖아도 말들이 많더니 결국 그리 됐구만. 예, 의정원에서 탄핵을 결의했고 박은식 선생이 새 대통령을 맡게 됐다 합니다. 이승만은 위임 통치 청원으로 문제를 일으킨 이후 임시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줄곧 미국에만 머물렀다. 1925년 3월 임시정부 의정원은 마침내 국정방해, 독립자금 유용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탄핵했다. 안녕하십니까, 석주 선생님. 저는 임시정부 내무총장 이유필입니다. 저는 법무총장 오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 임시정부에서 이 먼 곳까지 어쩐 일이시오. 나는 이미 몇 해 전에 임시정부와는 갈 길이 다르다, 이리 선언을 했다는 걸 모르시오? 석주 선생님, 지금 임시정부가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석주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과연 내가 이 시점에 상해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소. 석주 선생님, 김인년의 만세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2천만 조선 민중의 염원이 담긴 임시정부입니다.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인년 3월 한 달에만 1만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 피해 대가로 세워진 임시정부입니다. 석주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석주 선생님,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이 되어주십시오, 선생님. (1925년) 여름, 아버지는 상해로 향했다. 막내 숙부의 큰아들 광민이 아버지를 수행했다. 아버지는 상해에 도착하고 한 달쯤 후 상해 교민들의 예배당이자 독립운동가들의 집회 장소인 3.1당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에 취임했다. 여러분,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이십니다. 국무령님, 뭘 찾으시는 겁니까? 재무부장. 임시정부의 직인이 보이질 않네. 공식 문서를 발부하려면 그게 있어야지 않나. 아, 그 도장은 이승만이 가져갔습니다. 응? 잘못을 하고 물러난 사람이 도장을 가져가다니. 대체 무슨 마음이란 말인가. 참. 도장도 도장이지만 미주에서 오던 독립자금마저 막히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구만. 보통 일이 아니야. 자금도 바닥에, 계파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사사건건 부딪히기는 하고. 자네들 손발 다 떼놓고 대체 나보고 무슨 일을 하라는 겐가.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한 임시정부의 상황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우선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만주 독립운동 단체들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루빨리 상해로 와 국무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뭐라고? 한 사람도 오지 않아? 국무위원들이 상해로 오지 않겠답니다. 아니, 대체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저희 불찰입니다.
국무령님 죄송합니다. 국무위원으로 위촉된 만주의 인사들이 대거 국무위원 취임을 거부했다. 만주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임시정부가 무장투쟁 조직이 있는 만주로 와야 한다 주장하며 상해에서의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 참 갈수록 태산이구만. 이보시게 재무부장, 내가 아무래도 헛걸음을 한 것 같으. 통합은커녕 갈수록 상황이 꼬여만 가고 있으니 여기서 내가 더 머무는 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양밖에는 안 될 것 같네. 아무래도 내가 자리를 내놓아야겠네. 국무령님. 아버지는 끝내 국무령직을 내려놓고 말았다. 통합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분열의 암투만 기승을 부리니 더 이상 임시정부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탓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3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기획 정윤호, 자문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 강윤정 학예연구부장. 출연 준형 이규화, 석주 김용준, 범석 방성준, 일송 김기철, 아이 박선영, 우락 조경아. 해설 이규화, 음악 이승우, 효과 이상길, 기술 이재원, 극본 강신우, 연출 강병규, 제작 안동 MBC.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4부 임청각이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